YTN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자,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네, 오늘은 불타는 금요일이기도 하지만 플라스틱백 프리데이, 바로 비닐봉투 없는 날입니다. 우리 국민 한 명이 1년에 몇 개의 비닐봉투를 사용할까요? 바로 370장. 하루에 한 장은 사용하는 양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이후로 일회용 봉지나 용기의 사용이 더욱 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또는 에코백 사용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일부에서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보고요. 자, 오늘 3분 요가 리 씨가 스튜디오에 출연해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3분 투자로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 YTN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생활이 묻고 정보가 답한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1부는 현장의 목소리로 생활 속 이야기 들어봅니다. 자, 환경부에 따르면 2018년을 기준으로 연간 쇼핑백을 포함한 비닐봉투 사용량이 255억 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국민 1인당 약 370장 정도의 비닐봉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370장, 1년으로 나누면 하루에 한 장은 꼭 사용하게 되는 양입니다. 자,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이후로 일회용 봉지나 용기, 포장재 사용이 늘면서 쓰레기 정리하려고 보면 어느새 이렇게 쌓였어 했던 경험 한 번씩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 7월 3일은 세계 비닐봉지 없는 날을 맞아 관련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장 한 번만 봐도 버릴 게 잔뜩이라 고민인 분, 우리 집은 일회용 폐기물 포장재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하시는 경험담도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애플리케이션 채팅창도 연결돼 있습니다. 자, 함께 이야기 나눌 분 모셔보죠. 녹색연합의 허승은 활동과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녹색연합에서 활동하는 허승은입니다. 예,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이 세계 비닐봉지 없는 날이라고요? 네, 오늘이 세계 비닐봉지 없는 날입니다. 예. 쓰레기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환경 오염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쓰레기 중에서 비닐 쓰레기가 참 많은데요. 예. 이 비닐봉지를 쓰지 말자는 취지로 지정된 기념일입니다. 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스페인 국제환경단체인 가이아가 제안을 하고요. 미국, 프랑스 등의 환경단체가 동참을 해서 2008년에 처음 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각국에서 비닐봉지를 비롯해서 일회용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각종 규제와 캠페인이 활성화되었고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부터 세계 비닐봉지 없는 날에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캠페인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아직 국민들에게는 조금 생소한데 나아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국회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오늘 국회에 가셨습니까? 예, 오늘 지금 국회에서 과대포장 줄이기에 관한 정책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이 안호영 의원과 양혜원 의원 그리고 환경부가 준비한 자리인데요. 최근 재포장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예. 환경부는 이 제품의 포장 재질, 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을 예정대로 7월 6일부터 시행을 하되 예. 이 세부 지침을 보완을 해서 내년 1월부터 집행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토론회는 이 세부 지침을 보완하는 데 있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제는 일회용 포장재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 퍼포먼스를 진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어택이라는 이름인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캠페인이라고요? 예, 이 플라스틱 어택 캠페인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또 예. 아직 이제 낯설게 느끼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 장을 본 뒤에 이 불필요한 포장재를 마트에 되돌려주는 전 세계적인 시민 캠페인입니다. 예. 유통업체의 유통 과정에서 이 불필요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진행하는 캠페인입니다. 썩는데 500년이라고 말할 만큼 잘 썩지 않아서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이 플라스틱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시작된 운동입니다. 예. 2018년 3월에 이 영국 남부의 소도시에서 시작이 됐고요. 이 캠페인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 나가서 예.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들의 이 유럽뿐만 아니라 미주나 아시아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 7월에 처음 시작되었고요. 예. 이후에는 각 지역이나 모임 등에서 자발적으로 여러 운동들이 진행이 되었고 어제 독서연합 등의 환경단체와 시민 모임 등이 같이 해서 유통업계의 포장재 감량을 촉구하기 위해서 대형마트 앞에서 플라스틱 어택 캠페인을 진행했었습니다. 플라스틱 어택이란 이름은 좀 생소한데 마트 가면은 흔히 볼 수 있는 장면 같거든요. 뭐 쓸데없는 포장재를 집에 가져가면 처리하기 부담스러워서 마트에서 좀 알맹이만 꺼내가는 분들 많잖아요. 네네. 뭐 이미 실천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원래는 가져가서 예. 집에서 분리 배출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아마 이제 이런 캠페인을 하는 이유는 이런 책임을 촉구하기 위한 과정이었던 거고요. 어제 오전에 저희가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마트에서 좀 장을 봤어요. 예. 과자나 식용유, 요거트 등 많은 식품들이 이 묶음 포장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예. 묶음 포장도 문제지만 과대 포장된 것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예를 들면 그 바나나 6개가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있는데 용기 안에는 수치 부분 깔개가 있었고 예. 또 띠지까지 묶어서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예. 버섯도 마찬가지인데요. 비닐에 담긴 팽이버섯을 플라스틱 용기에 또 넣고 다시 비닐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포장재 없는 제품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비닐 쓰레기를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한 겹도 아니고 두세 겹씩 포장되어 있는 제품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시민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요. 장을 보고 나서 이 물품들을 이제 정리를 하고 나면 쓰레기만 엄청 많이 남긴 모습들을 쉽게 경험하시면서 아마 이 문제가 심각하구나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시장 한 번만 봐도 집에 가져가기 좀 부담스러울 만큼의 포장 폐기물 생기는데 전체를 모으면 정말 많겠네요. 네, 지금 과도한 포장 그리고 재포장이 늘어나면서 이 포장재로 버려지는 폐기물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실제 우리나라 이 전체 생활 폐기물에서 포장 폐기물이 부피 기준에서는 57%라고 알려져 있고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올해는 코로나19로 특히 더 많은 폐기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뭐 포장 배달도 늘고요. 일회용품 사용도 어느 정도 허용이 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마스크 하나씩 꺼내면서 버린 비닐이 있거든요. 네. 예, 코로나19로 아무래도 더 많이 이런 폐기물이 나오겠죠? 네, 저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한 거의 1월 말부터 지금 상반기까지 계속 생활에 많은 변화들이 있으셨을 텐데요. 예. 이 비대면 생활이 늘어나면서 택배 배달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을 겁니다. 재활용 선별장 등에서 이제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면 배달 용기나 택배 박스 등이 약 15%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예. 어제 이제 환경부에서 발표한 이 정보에 따르면 택배나 배달 등의 비대면 소비로 포장 폐기물이 늘었다라고 밝혀졌고요. 지난해 1, 4분기 대비해서는 올해 플라스틱은 20%, 폐지는 15%, 폐비닐은 8% 늘었다라고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요즘 배달 음식 시켜 먹다 보면 포장재가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뭐 생분해 비닐을 사용했다거나 친환경 플라스틱을 했다 이런 안내도 봤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이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 대체재를 고민하는 분들도 많고 실제 이제 시장에 이런 것들을 이제 상품으로 내서 적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긴 한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생분해성 수지 제품들을 사용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비닐이나 용기 등이 대표적인데요. 이 생분해성 소재를 사용했다고 해서 환경에 해가 적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지금 생분해 플라스틱은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처리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이 생분해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들은 생분해 조건에서 생분해가 된다라는 것을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재 분리배출 지침상 생분해성 소재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을 하고요. 이 종량제 봉투는 대부분 소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별도로 수거해서 생분해될 수 있는 환경에 매립하는 게 아니라면 생분해성 소재가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문자로 7770번님께서는 배달 1이라고 하지만 일회용 용기 배달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재가 있어야 할 듯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나라가 이런 부분을 제재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환경부가 지난 5월에 이 배달 업계와 포장
업계와 함께 이 자발적 협약을 맺어서 예. 줄여가겠다라는 정책은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자발적 협약이다 보니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정말 의지를 갖고 줄이지 않으면 실제 규제로서 지금 적용을 받고 있는 상태는 아니라서 예. 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번 달부터 포장 제품의 재포장 금지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좀 논란이 많았습니다. 6개월 뒤로 연기가 된 거죠? 네네. 2018년에 이 쓰레기 대란 이후에 환경부는 그해 5월에 이 재활용 폐기물 종합 대책을 발표했고, 예. 지난해 11월에 일회용품 줄이기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이 쓰레기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생활 폐기물은 늘어나는데 그중 포장 폐기물이 부피 기준에서 50%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이 과도한 포장을 금지해서 불필요한 포장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발표를 한 것입니다. 예. 이 내용은 이 대책이 제품의 포장 재질, 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인데요. 예. 2019년 1월에 입법을 예고했었고 의견 수렴 등을 진행을 했죠. 그리고 올해 1월 29일에 개정해서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재포장 금지와 예외 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게 됐고요. 예. 환경부는 6개월 동안 세부 지침을 보완하고 현장 적응 기간을 거쳐서 내년 1월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는 이미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네. 최근에는 비닐테이프나 끈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는데 재포장도 사라지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재포장을 실제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현재 이 정부가 포장재를 규제하겠다면서 제시한 판촉용 목금 포장 등은 실제 매장에 가보면 많지 않아요. 예. 목금으로 판매되지 않은 물품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법으로 이 포장 공간 비율을 정해서 과대 포장을 금지하겠다고는 하는데 제품의 형태나 크기, 용도 이런 것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과대 포장 제도로 규제하는 것은 실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시민들이 생각하는 과대 포장 기준도 좀 다를 것 같고요. 마트에 가보면 이 파프리카는 쌓아놓고 개수로 무게로 판매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 예. 이 감자나 뭐 호박, 오이 뭐 이런 제품들을 비닐에 또 담겨서 판매되기도 합니다. 예. 또 비닐에 담긴 치즈를 뭐 해당 기업이 무슨 상을 받았다고 알리기 위해서 플라스틱 박스에 한 번 더 이제 담아서 판매하기도 하는데요. 예. 포장 공간 비율로만 보면 법적으로 과대 포장에 해당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시민들은 아마 이런 제품들을 보면 과대 포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소한의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하더라도 제조사나 유통사는 자발적으로 포장재 사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이 세계 비닐봉지 없는 날인데 오늘만이라도 지금 듣고 계신 애청자분들도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어제 이 플라스틱 어택 캠페인을 대형마트 앞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예. 이마트 앞에서 했는데요. 이 유통업계의 자발적인 감축 노력을 촉구하기 위한 활동이었습니다. 평일 오전이었기 때문에 이 현장에 못 오시는 시민들이 좀 계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마음만은 다르지 않고 이 과대 포장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온라인으로 이런 캠페인을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이번 주 내내 이 유통 3사의 SNS 계정에 과대 포장을 줄이는 노력을 시민들이 원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들을 내어달라고 이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많은 시민들이 SNS 계정을 통해서 이런 의견들을 내면 기업이나 이제 정부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제도가 조금 바뀌지 않을까, 더 빨리 바뀌지 않을까 예. 생각이 되고요. 이 포털 사이트나 SNS에 뭐 플라스틱 어택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시거나 예. 뭐 녹색연합이나 이런 환경단체 홈페이지나 SNS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시니까요. 한번 검색해 보시고 예.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971번님께서 저는 집에서 중국 음식 배달시키면 수저, 젓가락 집에 있고 그릇은 일회용 거부한다고 말을 먼저 합니다. 집에선 네. 랩만 벗겨서 먹고 합니다. 제가 주문해서 먹으면 음식 쓰레기 없고 포장지 쓰레기 없어요. 음식 높은 랩만 쓰레기로 버립니다. 잘하는 거 맞죠 하셨는데 이런 네. 작은 실천이 또 환경을 지킬 수 있는 그 밑바탕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시민분들이 직접 그렇게 일회용기 안 쓰시겠다고 요구하시는 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배달 앱 쓰시는 분들도 배달 그 기업에 그런 목소리를 직접 내시고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부터도 좀 실천을 해야겠네요.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하루만이라도 비닐봉지 대신에 에코백 또 장바구니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녹색연합의 허승은 활동가였습니다. 생활의 달인이 되는 법이요? 하하!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들으셔야죠. 네, 생활의 달인이 되는 손쉬운 방법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과 함께하는 건데요. 자, 매일 3분씩 건강한 자세에게 달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리 씨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나마스테. 자, 오늘 생방송으로 스튜디오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통해서 지금 3분 요가 보실 수 있으니까요. 빨리빨리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사실 동작이 최근에 굉장히 편했거든요. 네. 오늘은 어떤 자세입니까? 오늘은 좀 어렵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살짝 형진 아나운서가 따라하시기에 조금 버겁지 예. 않을까, 허리가 뚜두둑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예상해보는데요. 예. 오늘 제가 준비한 동작이 척추 비틀기 동작입니다. 척추 비틀기 자세. 네. 예. 요즘 많은 현대인들이 겪는 질환 중 하나인데요. 뭘까요?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척추 디스크 질환 아닙니까? 맞습니다. 척추 디스크죠. 허리 예. 디스크 관련해서 척추 디스크 많은 분들이 이제 앓고 계실 텐데요. 예. 이런 분들에게 하면 좋은 스트레칭 제가 오늘 준비했거든요. 네, 우리 소개해 또 주시죠. 형진 아나운서가 이제 잘못된 자세의 대명사 아닙니까? 아, 제가 또 잘못된 자세의 대명사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예. 우리 형진 아나운서가 예. 바른 자세의 대명사가 될 수 있도록 좋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예. 먼저 의자에 엉덩이뼈를 무겁게 눌러 앉고 바르게 앉아볼게요. 의자 끝에 앉습니까? 의자 끝이라기보다 가운데쯤에, 가운데쯤에. 네, 앉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두 다리를 붙여서 두 무릎과 네. 두 발이 서로 붙을 수 있게 딱 붙여볼게요. 되셨나요? 벌써 힘들어요. 근데. 다리 붙이는 것만으로도 힘드신가요? 예. 이 상태에서 숨을 들이마시면서 척추를 하늘 쪽으로 길게 늘렸다가 예. 가슴 앞에서 합장. 네, 그 상태로 다시 숨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상체를 왼쪽으로 살짝 기울여 볼게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등이 구부러지지 않게 등 최대한 핀 상태에서 예. 상체를 앞쪽으로 살짝 숙여서요. 오른쪽 팔꿈치가 왼쪽 허벅지 옆에 닿을 수 있도록 예. 서로 맞대 볼게요. 그 아까 전에 붙어있던 다리는 계속 붙여야 그렇죠. 됩니까? 붙인 상태에서 상체만 그대로 움직여라. 상체만 앞쪽으로 숙여서 나의 오른쪽 팔꿈치가 왼쪽 무릎 바깥쪽에 닿을 수 있도록. 되셨나요? 벌써부터 힘들어하시죠? 안 되는데요? 그 상태에서 예. 숨 들이마시고 예. 내쉬면서 나의 팔꿈치로 무릎을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허리를 더 트위스트 해볼게요. 시선은 나의 왼쪽 어깨 끝 천장을 바라봅니다. 아, 왜 이렇게 하라는 게 많아. 힘드네요. 예. 오늘 자세 좀 어렵죠? 예. 이 상태에서 내쉬면서 계속 허리를 조금씩 트위스트 해보고 천천히 숨을 마시면서 상체 정면으로 돌아오시고 내쉬면서 두 손 제자리. 어려운 자세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몸이 이렇게 좀 비틀면서 당기는 데가 많네요. 맞습니다. 이 자세가 이 팔꿈치를 이용해가지고 무릎을 밀어내면서 상체를 조금 더 비틀 수 있는 자세거든요. 그래서 이 자세 처음에 딱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조금 이제 왔다 갔다 상체를 살짝 비틀게 하시고서 해주셔도 좋습니다. 예. 저는 한 번만 하고 좀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네. 밖에 오늘 일일 PD 이은지 PD가 반대편 해달라고. 힘든데. 그럼 반대편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예. 다시 두 다리 붙이고 허리를 곧게 세워볼게요. 네. 그 상태에서 가슴 앞에서 합장. 합장. 네, 이번에는 숨 크게 들이마시고 상체를 오른쪽으로 살짝 비틀어 볼게요. 하체는 그냥 가만 있는 그렇죠. 거죠? 하체를 예. 가만히 두시고요. 가만히 두고. 상체만 살짝 오른쪽으로 비튼 상태에서 살짝 비튼 상태에서 등이 너무 말리지 않은 상태로 등 최대한 피면서 상체를 그대로 앞쪽으로 숙여볼게요. 네. 그러면서 나의 왼쪽 팔꿈치가 오른쪽 허벅지 바깥에 닿을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나의 팔꿈치로 무릎을 밀어내면서 상체를 더 트위스트. 그리고 내 시선은 오른쪽 어깨 끝을 바라볼게요.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오늘 아주 힘든 소리가 여기까지 느껴지네요. 이걸 꾸준히 하면 아무래도 좀 잘못된 척추가
바로 세워집니까? 맞습니다. 이 비틀기 자세를 통해서 척추, 요추, 경추까지 예. 서서히 자극을 줄 수 있는 자세거든요. 그래서 이 자세를 통해서 교정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많은 분들께서 애플리케이션에 의견 주고 계신데, LDW님께서는 형진 아나운서님 요가 열심히 하시더니 더 멋져지셨다고 하는데. 아, 그래요? 전 더 망가지는 그런 느낌. 저도 모르겠는데. MSK님께서는 리시쌤과 형진 아나운서 너무 재밌다고 하셨고. 감사합니다. 은님께서는 어려운데 시원해요 하시면서 저보고 웃기다고. 어느 정도 해주면 됩니까? 이게 몇 세트 정도? 이렇게 팔꿈치가 허벅지에 닿은 상태에서 예. 세 호흡을 이어가시고요. 이렇게 왼쪽 세 호흡, 오른쪽 세 호흡 예. 이렇게 한 세트로 총 5세트 이어가시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요가 동작도 너무 시원하고 좋네요. 자, 3분 요가 리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나마스테. 네,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은 질환이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척추 디스크 질환인데요. 3분 투자하셔서 건강한 척추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2부는 달라진 공연계 소식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코로나19가 바꿔놓은 공연 예술에 대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받겠습니다. 공연 너무 보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겠어요. 저는 온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등등 뭐든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애플리케이션 채팅창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부에서 뵙죠. 구석구석 알찬 정보들을 모아 지혜로운 생활로 인도합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오늘 2부는 특별한 시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코로나19로 예정된 공연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재택근무조차 어려운 공연업계 종사자들 강제 무급 휴가를 갖게 되는 것과 다름없는데요. 위기를 돌파하고 공연장을 지키기 위해 공연계에서는 다양한 방향의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코로나19로 달라진 생업의 현장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또는 새로운 공연 문화를 접한 분들의 감상도 좋습니다. 또 나는 코로나19 때문에 공연 보고 싶은데 못 가고 있다. 어떤 의견도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댓글창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 모셔보죠. 바이올리니스트 양정윤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티스트를 아침에 모신다는 게 좀 실례인데 직접 이렇게 방문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긴장이 되시나요? 네, 긴장돼요. 예. 제 얼굴을 잘 못 쳐다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잠시 좀 소개를 드려볼게요. 이력이 굉장한데 2005년 스위스 시옹발레 국제음악 페스티벌 바이올린 콩쿠르 청중상, 2005년 스위스 시옹발레 국제음악 페스티벌 바이올린 콩쿠르 1위, 2010년 폴란드 토론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1위. 뭐 아나운서 그런 테스트하는 것 같습니다. 2017년 이탈리아 포르미오 로 돌포 리피처 바이올린 콩쿠르 특별상, 2017년 이탈리아 포르미오 로 돌포 리피처 바이올린 콩쿠르 1위. 예, 거의 뭐 공연계를 씹어드셨네요. 예, 상 많이 받으셨죠? 네. 예. 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많은 것들이 정말 변했습니다. 미디어 트렌드의 변화도 빠질 수 없는데요. 연주자로서 피부로 느껴지는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네, 많이 달라졌어요. 최근 공연장들이 이제 거리두기를 실시하면서 예. 마스크를 쓰고 또 듣기도 하고 그렇게 재개를 했고요. 예. 예, 그리고 처음에는 2월에 마스크 쓰고 계셨을 때는 많이 당황하기도 했는데, 예. 최근에 재개한 공연에서는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계셔도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익숙하고. 예, 공연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 네. 예, 많이 달라졌어요. 긴 시간 좀 준비한 공연을 못하게 되면서 그렇게 발생하는 어려운 점도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제 경우에는 4월에 하기로 예정되었던 협연이 연기가 됐거든요. 예. 네, 12월로 연기가 됐는데, 그것도 제 날짜에 할 수 있을지 조금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예. 또, 다른 예로는 이제 9월에 러시아 바이올리니스트가 내한을 해서 협연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예. 이제 해외랑 오가는 게 불편해지면서 저한테 대신 연주를 들어가 달라고 연락이 온 상황이에요. 네. 그렇군요. 좀 공연 수익으로 다음 활동을 이어가는 분들에게는 타격이 클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예, 아무래도 영향도 많고 걱정도 많이 하고 있고 예. 연주자들 그리고 기획하시는 분들도 공연장도 예, 걱정이 많죠. 그렇죠. 요즘에는. 예, 네. 고민이 크실 것 같습니다. 자, 올해 하신 공연은 랜선 이 공연이라고도 하죠. 네네. 비대면으로 공연을 진행하셨다고요? 네, 랜선 콘서트로 진행을 했고 예. 정확히는 이제 브이라이브라는 매체를 통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3월 말에 2회 진행을 했고 예. 저번 주에 한 차례 진행을 했어요. 예. 방구석 클래식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예. 간단한 소개와 뭐 참가하신 회차 공연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3월 말에 처음으로 진행이 됐고요. 예. 그때는 방구석 클래식이라고 해서 정말 제 방에서 진행을 했고. 예. 네. 진짜 방에서 하신 거예요? 네, 진짜 제 방에서 진행을 했고 그 뒤에 한 차례 갈라 콘서트를 해주셔서 예. 기획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녹음실에서 한 연주자 한 7분 정도 모이셔서 한 3시간 반 동안 릴레이로 한 차례 예. 갈라 콘서트 진행했고 저번 주에는 연습실에서. 그렇군요. 사실 지금까지 오프라인 공연과는 많은 차이가 또 있잖아요. 특히 네. 공연이라고 하면 실제로 관객들과 호흡하는 느낌이 강한데 온라인을 통한 공연은 감상부터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를 비롯해서 많은 연주자분들이 기계에는 그렇게 능숙하지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고급 마이크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악기 소리를 이렇게 들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실연보다 조금 퀄리티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점은 이제 제가 해외에도 지인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동시에 연주를 들으실 수가 있어서 오히려 그 부분에서는 좋았다고 볼 수 있고 예. 기획하시는 분들은 거의 이제 봉사 수준으로 진행을 하셔서 그 점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과거와는 공연의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클래식 공연도 해설이나 관객들과 또 대화를 나누면서 진행하기도 하는데 이전에도 관객과 이야기 나누는 공연 해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좀 차이가 있을까요? 네. 그 전에도 관객과 대화를 나누면서 한다기보다는 제가 얘기를 하면은 관객분들은 박수 소리나 이렇게 표정으로 화답을 해주시는 게 전부였는데 이렇게 이번 공연에서는 채팅으로 소통을 하고 하다 보니까 훨씬 반응도 빠르고 진행하기 조금 분위기가 부드러워지더라고요. 그게 달랐어요. 기억에 남는 뭐 댓글이 있을까요? 좋은 댓글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쑥스럽지만 자랑 좀 해주세요. 팬이 되셨다는 말씀이 제일 기분이 좋더라고요. 뭐 분위기상 좀 좋은 얘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악플도 좀 달립니까? 악플은 제 경우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조용히 자기 자랑을 하시네요. 애플리케이션으로 지우미미님께서는 팬이신가 봐요. 바이올리니스트 양정현 씨 반갑습니다. 여기서 목소리를 듣다니 하시면서 굉장히 반갑다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실시간 소통을 하거나 관객들을 만나도 직접 만나는 것과는 좀 아무래도 차이가 있잖아요. 공연장 준비하셨던 공연자도 또 관객도 많이 아쉬울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저희 갈라 콘서트 때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적었어요. 왜냐하면 녹음 기사님께서 전문적으로 소리를 송출을 해주시니까 고퀄리티로 방송이 나갔는데 그 외에는 제가 이렇게 기계 조작도 직접 해야 되고 진행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미숙하고 연주에 집중을 하는 수준이 비교적 낮았던 것 같아요. 그 점이 제일 아쉽죠, 아무래도. 그래도 관객들이 랜선에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소통하고 이런 부분은 또 긍정적인 면도 많잖아요. 네, 그렇죠. 자, 실제 만나는 것만큼 생생한 현장의 느낌 어렵기는 합니다. 자,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공연계도 실제 공연을 위한 거리두기 공연을 하기도 하고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랜선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도 많아졌는데 이제 조금 피로감이 생기기는 해서 저희도 야외가 아닌 무대로 나가기를 고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넓은 공간을 빌려서 그에 비해서 소규모로 진행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마스크를 공연 내내 이렇게 착용을 하고 열 체크나 뭐 이렇게 방명록을 쓰면서 진행을 재개했어요. 그래서 달라진 점은 이렇게 관객분들이 전에는 옹기종기 이렇게 모여 앉아 계셨다면 지금은 좀 약간 아이맥스 상영관처럼 떨어져서 그렇게 공연을 봐주시고. 그럴 때는 공연하는 분 입장에서는 집중이 더 됩니까? 아니면 더 안 됩니까? 이렇게 관객들이 떨어져 있으면? 상관없나요? 저희에게는 사실 처음에는 엄청 생소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몇 차례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이질감을 느낀다거나 그런 이게 사회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뭐 그 당연한 점은 것처럼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거리두기 공연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내일 있어요. 내일이에요? 내일이에요. 강남의 오드포트라는 공연장에서 진행을 하게 됐고요. 아직 티켓 예매도 진행 중이에요. 소량 남아 있다고 하셔서 먼저 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보마트를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셔서 전화를 예약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전화 예약 737-0708로 전화 예약 주시면은 아직 소량 남아 있고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여름의 향기가 부제예요. 여름의 향기. 그렇죠. 감성적인 곡 위주로 바이올린 소곡으로 꾸며진 독주의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여태까지 3번의 랜선 공연을 해드렸는데 그 중에서 좋아하는 그런 감성의 곡들 여름의 향기에 어울릴 만한 바이올린 곡들을 좀 선정을 해서 그렇군요. 좀 궁금해지는데 일단은 방역 관련해서 준비 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잘 되고 있습니까? 네, 방역에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그 공연장에서 혹시나 사고라도 나면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열체크 손소독은 반드시 할 예정이고 30명만 사전 예약을 받아서 진행할 예정이에요. 원래는 이 공연장이 70명 수용 인원 가능한 공연장인데 내일은 거리두기로 알겠습니다. 30명. 자, 1246번님은 코로나19로 연극, 영화, 공연 등 지난 2월부터 초대권이 있어도 못 가고 있습니다. 많이 답답하기 하고 힘들어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으니 참고 있습니다. 그래도 차츰 마스크가 생활화되니 안심되기도 하지만 저는 아직 불안합니다. 뭐 공연이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면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아직 많은 분들은 좀 불안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5608번님께서는 브이라이브 방구석 클래식 영상 보고 있어요. 이 아침 커피랑 들으니 찰떡이네요. 연주 한 소절 부탁드립니다 하셨고 애플리케이션으로 지우민민님께서도 연주도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조금 전에 여름의 향기가 컨셉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곡들인지 좀 제목만 몇 곡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내일 공연할 곡들 중에서 가장 이렇게 이름이 알려진 곡들을 소개하자면은 크라이슬러의 사랑의 슬픔,
그리고 라흐마니노프의 보칼리제. 예. 예, 들으시면 무슨 곡인지 바로 아실 거예요. 예. 그리고 예, 생상스의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라고 화려한 곡도 하시나요? 예. 있습니다. 예, 전혀 모르겠습니다. 네. 예. 혹시 지금 뭐 맛보기로 잠깐 보여주실 수가 있나요? 예, 안 그래도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이 어떤 곡을 들려드려야 좀 아침 방송에 어울릴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예. 방금 말씀드렸던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의 빠른 부분을 살짝 들려드리는 게 활기가 있고 예, 오늘도 금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 아침을 좀 활짝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라이브 무대로 좀 모셔볼게요. 자,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하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공연이 펼쳐지는데 저희 방송과 좀 맞지 않게 아주 우아한 공연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목은 제가 아까 들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서 바로 좀 해주시죠. 네,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짧게. 예. 감사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 중에 예. 제가 서주 부분은 자르고 예. 빠른 부분만 활기차게 들려드렸습니다. 근데 정말 아주 집중할 때 끝나버려서 조금만 더 혹시 가능할까요? 예. 지금 많은 분들께서 문자로 조금만 더 들려달라고 하시는데. 너무 길까봐. 예, 괜찮습니다. 예. 네. 조금만 더 들어볼게요. 자리를 조금 더 왼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오른쪽으로. 우리 선생님이 입장에서 오른쪽으로 좀만 더 이동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쪽으로. 좋습니다. 네, 조금만 더 청해 볼게요. 조금 느린 곡 한 곡 들려드릴게요. 좋습니다. 예. 저도 정신이 없어. 예. 감사드립니다. 예.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이런 고품격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되다니. 많은 분들께서도 감사함을 좀 표하고 계신데요. 지우민미님께서는 대박 하셨고, 제닐룩님께서는 저 사실 양정윤 씨 처음 접하는데 듣자마자 소름이 쫙 공연 성황리에 마치시길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서머님께서는 와, 이런 라이브 좋아요. 티아모님께서는 생각도 못했던 귀 호강이네요 하셨고요. 9078번님께서는 와, 저 저렴한 귀인데 이런 귀로 들어도 대박.
멋지다고 또 하셨습니다. 6000번님께서는 녹아요 녹아 심장이 급히 녹네요. 눈물이 줄줄 내리려고 한다고 감동이었다고 이렇게 또 소회를 밝혀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또 이런 연주 부탁드리기 쉽지 않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예. 아주 작은 규모의 콘서트가 될 것 같습니다. 내일 하시는 거죠? 예. 다시 한번 좀 공연 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예매하면 되는지 소개를 해주실래요? 네, 연주의 이름은 방구석 탈출 클래식입니다. 네이버에 방구석 탈출 클래식 쳐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봄아트 프로젝트로 전화 예약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는 02-737-0708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6040번님께서는 지금 티켓 어디서 구매하나요?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된 것 같고요. 지금 두 곡 잠깐 들려드렸잖아요. 예. 정말 제가 좀 무지해서 그렇습니다만 제목 다시 한 번만. 네, 처음으로 들려드렸던 곡은 생쌍의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고요. 프랑스 곡이에요. 두 번째도 공교롭게도 프랑스 곡이네요. 마스네의 타이스의 명상곡입니다. 네. 두 번째 곡은 좀 읽지 않으셨나요? 두 번째 곡은 좀 들어본 적이 있었고요. 첫 번째 곡은 사실 처음 들으셨고. 3917번님께서는 듀에토 같은 성악도 좋아하지만 지금 같은 기악도 좋아해서 뉴스 방송국에서 숙연하게 만드는 음악을 들을 수 있다니 영광입니다 하셨네요. 지금 오늘 하루 이렇게 지금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PD로 도와주고 있는 이은지 PD가 공교롭게 듀에토 그 프로그램도 같이 맡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본인 프로그램 홍보해달라고 듀에토의 더 클래식은 주말 오전 7시 20분에 진행됩니다. 남의 프로그램 하루 이렇게 하면서 본인 프로그램 또 홍보를. 자, 오랜만에 관객들과 직접 만나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기대가 크시겠어요? 네, 너무 기대가 어마어마하죠. 네. 설레고 긴장도 되고 이렇게 관객들이 이렇게 박수 쳐주시는 거에 저희는 또 힘을 얻으니까요. 내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애플리케이션으로 미상님께서는 이 누나 목소리보다 바이올린 소리가 더 이쁘네요 하셨는데 이런 댓글은 기분이 좀 어떠세요? 목소리가 이쁘다, 바이올린 별로네요. 이쁘다. 별로예요? 별로네요. 처음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네요. 지우미미님께서는 고정 갑시다 하셨고 삼자님께서는 말투도 너무 좋고 친근해요. 팬 할래요 또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이올린 연주 때는 저 개인적으로 궁금했는데 언제 이렇게 관객들이 박수를 칩니까? 끝날 때 치나요? 전 곡이 다 끝나고 치는 경우가 기악 연주에서는 대부분이고 오페라 연주에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 중간에 이렇게 좀 텀 있을 때 박수 치면 그게 굉장히 실례입니까? 텀 있을 때 박수를 치는 것은 전반적으로 에티켓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는 하더라고요. 예. 좀 시간이 남아서 개인적인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언제 가장 이렇게 공연하시면서 희열을 느끼십니까? 공연하면서 희열을 느끼는 가지수는 여러 가지인데, 관객들과 이렇게, 관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을 때가, 좋지만 저희도 하면서 느끼거든요. 오늘은 반응이 좀 괜찮겠구나. 그런 연주는 이렇게, 한 7, 8분에서 40분 정도, 그리고 독주에는 길게 한 1시간 넘게 진행이 되는데, 그때 희열을 느끼죠. 이렇게, 오늘은 좀 이렇게 잘 되는구나, 되는 날이구나, 이런. 그렇군요. 사실 저도 공연을 참 좋아해서 많이 보러 갑니다만, 관객들 입장에서는 회차마다 좀 느낌이 다르거든요. 같은, 뮤지컬을 보러 가더라도, 똑같은 뮤지컬이어도, 몇 달 전에 갔을 때와 또 이번에 왔을 때가 다른데 공연하는 입장에서는 매회 역시 좀 다른 느낌입니까? 똑같은 공연을 하시더라도? 엄청 달라요. 그날의 상황에 따라서도 많이 다르고 관객 여러분들에 따라서도 많이 다르고요. 같이 진행하는 내일은 피아니스트 일리아 라시콥스키와 함께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같이 호흡을 맞추는 사람들과의 하모니로 인해서도 공연의 질이 많이 달라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해외 활동 많이 하시는데 국내 활동과 좀 차이가 있습니까? 해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해외로 나가야
되는 그런 그렇죠. 그게 많이 달라요. 준비 과정에서. 항상 시차가 있는 상태로 연주를 진행을 해야 되고 컨디션에서도 다르고. 연주는 컨디션이 좋을 때 가장 편안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공연 잘하시고요. 저도 기회가 되면 추후에 한번 우리 공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양정연 바이올리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들어온 재난 안내사항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의무사항인데요. 최근 코로나19는 밀폐, 밀집, 접촉을 일으키는 시설에서의 모임을 통제, 지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의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동호회 등 모임을 연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득이 방문 시에는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예방 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마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